자,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이슈와 함께 시대의 천국 만나봤고요. 이번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저도 그 신바님이 이야기해주신 원주 아카데미 극장 사례 관련된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최종 철거가 되었고, 네. 이 극장을 지키려고 했던 시민들의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들을 줄여서 아카데미의 친구들, 아친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줄임말도 있었군요. 네, 아친이라고 불렀는데 저도 네. 그 원주에서 활동하시는 책방 사장님이자 출판사 대표님을 우연하게 알게 됐고 이 원주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상황을 좀 쫓고 싶어서 어. 그 오픈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친의 사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행정이 요구하는 게 아주 극명하게 달랐어요. 네, 그리고 그게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것으로 좀 첨예하게 부딪혔고 네. 그 시선의 차이가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두꺼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고요.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기획한 책 도서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통해서 도시를 바라보는 어긋난 시선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상황 또 이 부산 시민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청년님의 시선으로 좀 상황을 네. 설명해 주시죠. 이 극장의 역사성은 아까 신바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60년 정도 넘은 극장이에요. 1963년에 개관한 단관극장인데 저는 이 단관극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건 최소 4개 이상의 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형태의 영화관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관은 골라서 들어가시고 가는. 네, 2관, 맞아요. 3관, 4관까지. 네, 그래서 한 관에서 한 영화만 상영한다라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렇죠, 신기했고 그래서 이거 참 재밌는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국적으로 원래는 영화관 하면 단관극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네,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네. 이제 원주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만이 그 최초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단관극장이었다라고 해요.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라고 그런 가치가 좀 있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선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민선 7기였던 원주시장은 이 극장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또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시에서 매입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됐고 네. 32억 원에 매입을 하고 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 활성화 연구한데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가져오게 돼요. 39억 원 정도. 그런데 이제 민선 8기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부터 여기 건물에 대한 비용 계산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인테리어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이유와 함께 또 이 가치에 대한 계산이 좀 달라지게 되면서 전부 허물고 문화공연 플랫폼이라는 3층 건물을 새로 짓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D등급을 받았던 이 건물을 보수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훨씬 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네, 그리고 거죠. 아까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새로 짓는 것이 이 원주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는 행정의 입장은 넓은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아까 영화와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투표라던가 뭐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무자비한 행정 집행이 진행되게 되었고 간담회는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간담회는 열렸는데 그것도 약간의 좀 최초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에 오고 갔고 이 아친들의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요구와 토론을 거쳐서 좀 수기의 과정을 거치자 어떻게 하는지 함께 합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는 이야기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행정의 입장과 계획이 전달되는 자리는 있었는데 토론 자리는 없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아친이라고 얘기하는 시민 그룹들이 그 철거가 시작된 이후 지붕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방차가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들도 목소리를 다 보태었으나 쉽지 않았고 결국 철거가 됐습니다. 네. 자, 결국 아카데미 극장은 철거가 됐고요. 새로운 도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전면 철거 후 개발 네. 너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새롭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익숙한 방식인데 네. 이런 방식의 어떤 충돌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이 서울입니다. 맞아요. 서울. 네. 그 흔히 말해서 입지가 좀 좋고 좀 뜨는 공간이 되고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힙한 그런 공간이 될 때 여기에 자본에 의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 자본을 새롭게 더 초대하기 위한 행정에 의한 도시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쫓겨남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 젠틀이란 단어가 중간 계급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중간 계급으로 한 도시의 공간이 대체가 된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네. 이 책은 그 지역들과 원인을 되짚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서촌, 종로 3가, 홍대, 가로수길, 네. 한남동, 구로공단, 창신동, 해방촌. 사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들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골막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책에 이야기 나오는데 두 분은 이 공간을 좀 잘 아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가보신 적도 너무 있고. 잘 알고 네. 너무 친숙하죠. 근데 여기도 사실 저는 하나 꼽자면 네. 가로수길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네, 이 공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본이 투입되면서 네. 똑같아지고 획일화되는 맞아요.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네, 그 문제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네, 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던 공간 중 하나죠. 네. 신바님은요? 저는 이제 종로 3가. 종로 3가. 네. 아까 종로가 극장 많이 얘기를 갔죠. 잊을 수가 없는데 서울극장, 뭐 피카디리 극장, 맞아, 성사 맞아.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이제 처음엔 멀티플렉스로 바뀌다가 이제 그것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땡땡 리단길 엄청 유명해서 막 온 지역에서 다 따라하잖아요. 네. 뭐 해리단길도 있죠. 네. 그 전에 이제 제 원조였었던 그 리단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안에서 되게 복작복작 재밌는 것들이 일어나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다 변경이 되는 맞아요. 그때의 의미와는 달라지는 것들을 겪었죠. 변화되는 게 좀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책으로 이제 사실을 접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구나라는 걸 너무나 다른 어떤 매체로 더 알게 됐고 이렇게 어떤 청년과 예술가 계층이 처음 진입했던 도시가 이제 비싼 도시로 바뀌게 되는 그 젠틀리들이 살아가는 도시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젠트리피케이션이고 사례가 서울에 있다라는 책이 이 도서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로 북적이던 공간들이 어느 날 가보면 다 비슷한 풍경으로 돼 있긴 합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쉽게 이해하자면 처음에는 신선했던 골목이 어느새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또 부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풍경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 새로운 시도와 어떤 재미난 걸 해보고 싶어하는 청년과 예술가 그룹이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 지역에 찾아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싸기 때문입니다. 싸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하는 지금의 행동이 수익으로 안 바뀌어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죠. 모이게 돼요. 그게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한남동 가로수길이었고 해방촌이었고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게 새로운 도시 공간의 어떤 이미지와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대 가격을 높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을 견딜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공간이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이 분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본인이 일궈왔던 어떤 예술적인 공간, 터전, 삶의 터전을 강탈당한 시민들이 남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계층이기 때문에 남기 위한 방법이 없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담론을 끌어내는 축제의 방식.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이런 예술적 행위의 방식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 하나의 문장을 좀 보게 되면 한남동의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예술가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축제를 준비하게 되고 그 축제 홍보 문구로 우리는 재난을 맞아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거대한 자연재해와 재난처럼 우리가 일시에 쫓겨나는 건 거의 망명이다. 재난이다. 우리는 이 재난을 피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대체는 마치 자연재해처럼 파도가 밀려오듯이 순식간에 모두를 쓸어버리듯 그런 형태로 무자비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힙하고 사람이 북적였던 이 공간이 한산해지는 분위기로 바뀌거든요. 네. 과거만큼 뭐 세련된 느낌도 없어서인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신선한 공간을 찾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순환되죠. 네, 계속 순환되고 그 청년들은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곳으로 또 자본이 가요. 그러니까 이 자본의 도시 공간의 순회는
계속해서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책에서 보면 학자가 좀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제 닐 스미스라는 학자는 이게 결국에는 지대 격차다. 그러니까 가장 싼 곳에 청년들이 모이게 되고 예술가들이 모이게 되고 내가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격차가 큰 곳에 항상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데이비드 레이라는 학자는 아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소비적인 문화 이런 소비층의 문화에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공간에서 지금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언젠가는 분명 뜨는 공간이 되고 이 사람들이 비싼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찾지 않는 아주 비싸고 아주 값비싼 대리석이 깔려 있는데 한산해지는 공간이 된다. 이게 이 도시의 현상이라는 거고 지금 뭐 로컬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비싸지만 한적한 공간. 이 문장이 부산이라는 도시하고는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가 책의 제목인데 부산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인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비싸게 바꿔서 이익을 내는 공간은 도시를 떠나서도 좀 유사한 움직임이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됐고 네. 이 책에서 프랑스 역사가 미셸 드 세르토의 문장이 나오는데 도시라는 곳은 거기를 걷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엉키면서 만들어낸 길들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환산되는 부동산 가치보다도 걷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도시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시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 밀어낼 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철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극장을 사실 다시 돌아보면 네. 현재는 그 행정이 반대했던 예술가와 시민그룹 대상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물리적인 보상금과 어떤 이런 체제가 이제 다시 보복적으로 가게 될 테고 다들 원주를 떠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대의 태도, 관대함의 태도 이게 도시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어떤가?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유사가 일어나는데 부산은 다른 도시보다도 더 관대한가? 더 환대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네. 엑스포 이후에 벌어질 부산의 움직임을 또 좌우하는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부산이 프랜차이즈로 가득 찬 도시가 안 되길 바라기는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책과 영화로 또 우리 도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는 그곳을 걷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엉키며 엮어낸 길들로 공간을 만들어 간다. 이 문장이 좀 마지막 갈무리할 때 큰 울림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이슈, 이 정치적인 요소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을 좀 차치하고 꼭 이 철거만이 정답이었을까? 또 다른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는 없었을까? 또 철거를 해야 한다면 지역민들의 의견은 잘 수렴되고 진행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청년님이 하신 말씀처럼 프랜차이즈로 가득한 도시가 안 되길 저도 함께 희망합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영화 시네마 천국, 책은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두 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우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